네, 안녕하십니까. 송인수 변호사입니다.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실제 처리됐던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그 같은 동승자들도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다. 네,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? 실제로 그 방조범이라는 것은 그 공범의 일종인데, 그 방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범, 그러니까 실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짓는데 좀 편의를 준 사람을 방조라고 합니다. 제가 알기 쉽게 편의라고 그랬는데, 그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제공하는 그런 심각한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고, 또 어떤 사람은 말로, 립 서비스로, 그래, 너는 운전할 수 있어. 너는 원래 술이 세. 그런 식으로, 용기를 주는 식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, 모두 다 방조가 됩니다.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같이 술을 마신 사람으로서, 예를 들어가지고, 그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될 동기, 그러니까 나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된다든지 아까 그런 식의 동기를 제공하는 경우, 그런 경우도 방조가 경우에 따라 될 수가 있습니다. 저희 사무실에 그래서 또 어떠한 그 의뢰인이 이번에는 쌍으로 커플이 찾아왔습니다. 상담을 하면서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황은 이랬습니다.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인데 당시에 남자가 차를 운전해서 쭉 가다가 경찰한테 불시에 음주 단속을 당했어요. 근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 자동차는 여성분의 차였습니다. 그리고 그날은 그 커플과 그 커플의 가족이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하는 자리였어요. 근데 그 당시에 그 남성분은 운전을 할 생각에 술을 많이 안 마셨어요. 한 맥주 두세 잔을 시간을 두고 한 2시간 동안 밥을 먹으면서 맥주 두세 잔을 마셨기 때문에 술꾼들이야 다 짐작하시겠지만 2-3시간 동안에 맥주 두세 잔을 마셨다면은 술꾼들은 술을 안 마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. 하지만 음주 측정기는 그러한 우리의 국민정서법을 인정을 안 합니다. 그냥 화학적으로 계산해서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이라고 하죠. 근데 그 당시에 그 남성분은 술을 안 마시고 자기가 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술을 자제를 했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회식 끝난 다음에 그 여성분은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죠. 어떡하지? 하니까 그 남성분은 나 술 안 마셨는데 내가 하지? 그래, 멀쩡하네. 라고 하면서 그 여성분의 차를 남성이 운전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쭉 가다 보니까 앞에서 삐요삐요 하는 그 경광등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이 음주 정기 단속이 아니었고, 그냥 불시 단속을 하는 중이었나 봐요. 그런데 그냥 지나갔으면 안 걸릴 수도 있었는데, 그 경찰관의 경찰차 불빛을 보고 차를 한 몇십 미터 앞에서 세워버렸어요. 갑자기 달려오던 차가 쓰니까 경찰관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. 실제로 음주 단속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, 뭐야, 저 사람들 이상하군 하고서 그 차를 향해서 이렇게 뛰어가게 됩니다.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운전한 남성분께서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어요. 근데 지난 동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술을 안 마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술이 좀 늦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경찰관의
딱 보는 순간에 그 남자가 갑자기 술이 막 올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. 큰일 났어.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일단은 그 꽁이 덤불 속에 머리를 감추듯이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도망가 버렸어요. 운전자가. 그리고 조수석에 있던 여자가 내려서 경찰관한테 운전을 제가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여자가 운전했다고 하는데 내린 위치가 운전석이 아닌 것 같아. 경찰관이 얼핏 봤을 때.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고서 그 여성분과 남성분에 대해서 둘 다 그 음주 측정을 합니다. 그리고 두 사람이 다 여자는 좀 많이 나왔고 남자분도 0.03을 좀 넘는 한 0.04 얼마 그 정도의 음주 수치가 나온 사건입니다. 근데 이제 그분들은 경찰서에서 이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고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정말 그분들한테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. 정말 저희 사무실에 잘 찾아오셨습니다. 네, 정말 잘 찾아왔어요.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옛날에 구속 수사가 많이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. 최악의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남자는 범인 도피 교사, 여자는 범인 도피, 음주운전에 대해서, 그 다음에 여자는 음주운전 방조, 그리고 범인 도피 같은 경우는 수사방해, 그러니까 사법방해죄이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을 나쁘게 보고 형을 놓게 칩니다. 게다가 그 남자는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안 좋은, 예후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게다가 또 그 여성분은 경찰이 출석 요구를 할 때 당신이 음주운전한 거 맞습니까? 라고 재차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또 예, 제가 운전했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해버렸어요.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겁니다. 뭐 이미 사건은 발생했고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죠. 다만 그 사건을 어떻게 너무 지나치게 억울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게 그렇게 그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인가. 그것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그 남겨진 숙제였습니다. 저희 사무실은 그 사건을 케어하면서 원칙을 이야기해 줬습니다. 첫째, 거짓말하지 맙시다. 경찰 바보 아닙니다. 다 사실대로 이야기를 합시다. 다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되 우리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어떤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하고 선처를 바랍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블랙박스에 녹음되었던 전 대화를 저희 사무실 변호사들이 다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변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. 첫째, 여자가 범인 도피, 즉 운전자가 자기가 운전을 했다고 해서 범인 도피를 한 것은 맞다. 인정하자. 둘째, 블랙박스를 아무리 돌려봐도 남자가 야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범인 도피 교사는 인정할 수가 없다. 그건 인정하지 말자.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남자가 당시에 술이 안 취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라고 해도 방조에 고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음주운전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차키를 줬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. 그런 변론을 하자. 그리고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스포츠 관련된 엘리트 선수였는데 그 선수의 그 여러 가지 그 변론, 양형, 가족 뭐 그런 자료들을 정말 충실하게 모아서 검사님한테 선처를 구했습니다. 선처를 구하고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. 두 사람 다 벌금을 받았고요. 뭐 그렇게 높은 벌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.
실제로 전에 제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두 번째 걸릴 경우에는 벌금이 잘 안 나옵니다. 하지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양형 변론을 아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실하게 해서 잘 그 벌금형을 받아낸 사건이 되겠습니다. 사실 이런 사건이 그 잘못된 조언을 통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것이 수사를 통해서 발견될 경우에는 진짜 두 건 중에 한 건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또 구속되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. 역시 이 사건도 그 두 커플은 아주 만족스럽게 일을 마무리하고 두 사람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행복한 커플 생활을 하고 있다.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자,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변론을 할 때, 양형 변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가, 어떤 경우에 심각한 양형 변론이 변호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음주운전은 아니지만 무면허 운전의 사건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동영상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